이란 정권은 현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배 선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은 텅 비었고 하늘은 민간 항공기에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미국 함대가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비밀 항공 다리를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는 외교관들이 망명을 요청하며 배를 버리고 있습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동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최고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최근 몇 주 동안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몇 분 동안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메네이는 암살을 두려워하여 금요 기도를 취소하고 벙커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1월 23일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테헤란에서 금요 설교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 선언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팔라비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사라짐이고 지금 이란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잔인한 정권에 비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메네이가 숨는 동안 트럼프는 그의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군사작전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란을 향해 큰 부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거대한 함대를 보내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페르시아만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미처, USS 맥폴. 이 함선들은 오만만, 즉 이란 남부 해안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목표물에 조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 함대입니다. 전쟁의 발소리를 듣고 싶다면 장군의 발언이 아니라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민간 트랜스폰더 코드를 보라. 중동 상공의 현재 상황은 임박한 종말 시나리오의 가장 명확한 기술적 증거이다. 글로벌 항공 대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위험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들은 현재 임박한 공격이라는 단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두바이행 항공편 무기한 취소, KLM의 이스라엘 우선 갑작스러운 중단, 그리고 이스라엘 영공의 완전한 대피. 이 지역이 민간 교통을 제거하고 군사 용어로 킬박스라고 불리는 자유사격 구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공역 정미는 대규모 공중 폭격과 크루즈 미사일 발사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보통 수행되는 표준 펜타곤 절차입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는 것은 수천 톤의 파괴력이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접근함에 따라 이란은 혼자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48시간 동안 테헤란으로 전례 없는 공중 다리를 구축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의 Y-20 쿰펑 기종으로 추정되는 20대 이상의 대형 군용 화물기가 테헤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메네이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진짜 공포는 바다의 배가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눈에서 온다. 1월 23일에 미국 해군의 가장 진보된 해상 순찰 및 정보 항공기인 P-8A 포세이돈이 이란 영공을 직접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항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문헌에서 탐색 작전입니다. 미국은 이 비행을 통해 이란의 방공 레이더를 깨우고 그 위치를 식별하며 하메네이가 숨고 있는 은신처의 전자서명을 기록하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만약 P-8A가 테헤란의 방어망을 뚫고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하메네이는 침실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보낸 화물기의 미스터리가 해결되는 지점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비행기들은 담요나 약을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은 HQ-9 장거리 방공 미사일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F-15A 전투기와 GPS 신호를 방해할 첨단 제모 시스템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란 레이더가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무선 주파수와 신호 사이에서 치명적인 술래잡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현대 전쟁에서 먼저 레이더가 무력화되고 통신이 차단되고 정전이 발생한 후 벙커버스터 폭탄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8A의 비행은 눈을 멀게 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공포는 단순한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즉 전자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깨달음입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고음 목조르기 전술에 맞서 이란의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인력도 훈련되지 않은 이 중국 시스템들이 미국이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최적화한 공격 교리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손병. 우리는 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함대를 그 방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고 봅시다. 이 기술적 비대칭성을 인식하고 있는 최고 사령관의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군사 증강으로 인한 물리적 압박 외에도 하메네이의 벙커로의 후퇴는 이란 정권의 45년간의 이념적 중추를 무너뜨렸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영적 보호자입니다. 그러나 하메네이가 정권의 가장 신성한 의식인 금요절교를 취소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하로 도망쳤을 때, 그는 수백만 지지자들의 눈에 신성한 보호 갑옷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테헤란 거리에서 속삭이는 유일한 말은 최고 사령관이 두려워 도망쳤다입니다. 이 속삭임은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어 원자폭탄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곳에서는 지휘 체계가 멈추고 충성이 사라지며 두려움이 혼란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단절의 순간에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짐이며 지금 이란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잔인한 정권에 맞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의 전쟁 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데이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성벨은 미군 항공기를 점령군의 지휘에서 제거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중 기병의 위치로 격상시킵니다. 야당 소식통에 따르면 2만 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이제 외국의 개입을 위협이 아닌 처형자들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정권은 수년간 외세, 선전으로 국민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같은 국민은 외세의 날개소리, F-15 전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국내 전선 기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 외교적 망명 요청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쥐들이 먼저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배를 떠나는 사람들은 선장의 선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네바 UN 대표부에서 근무한 고위 외교관 알리레자 체이라니 하킴하바드의 스위스 망명 요청은 평범한 망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의 가장 은밀한 비밀, 자금 흐름 및 정보 네트워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고 있다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이 망명은 테헤란의 관료적 복도에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탈출구 플랜 B를 찾고 있습니다. 국가 기계가 멈췄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심지어 집행명령도 하위 단계에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포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테헤란의 수석검사 알리 살레히가 카메라 앞에 나타나 트럼프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처형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적인 언어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동물의 으르렁거림이다. 트럼프의 처형을 중단하라는 경고에 대한 이 충동적인 반응은 사실상 정권이 외교 채널을 완전히 닫고 불확실한 자살 임무를 준비하며 운명에 맡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메네이가 벙커에 있을 때 내려진 처형 결정은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다는 그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이란의 오랜 친구인 러시아로부터 왔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이란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차가운 실용적인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자국민들에게 이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곳에 있다면 숨거나 떠나라. 라고 촉구했다. 외교적으로 이는 동맹의 배신이다. 푸틴은 하메네이에게 나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방어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철수로 일하는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하늘을 보호할 러시아의 S-400도 모스크바의 거부권도 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충격과 공포교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동에서 목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지역 정부의 쿠데타 이상입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첫 번째 주요 전략적 체크메이트 작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직접적인 정권 교체, 정권 파괴 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도움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게시물과 우리는 대규모 병력을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은 외교적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 약속입니다. 이란의 신정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미국은 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1대1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무기로 가득 찬 화물기 20대를 파견한 것은 베이징이 이 위험을 얼마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은 하루에 5천만 리터의 석유를 제공하는 이란 정권이 붕괴되면 자국 경제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HQ-1M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을 보낸 것은 중국이 형병 수비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중국 공장의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베이징에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란에 있는 중국 무기가 미국 항공기를 겨냥한다면 이는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직접적인 전쟁 명분, 즉 카수스 벨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허세를 간파하고 해군을 해안 가까이 이동시켜 판돈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철수는 미국에게 이란에 대한 지역 거부를 확립할 기회를 주었다. 모스크바의 보호막이 제거되자 이란의 지리적 위치는 즉시 방어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다. 외교적 체스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외교는 없고 오직 좌표와 탄도 계산만 있습니다. 센트컴 사령관의 이스라엘 방문 직후 공역의 철수는 작전이 버튼을 누르는 단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메네이의 두려움, 그의 군대의 수동성, 그리고 국민의 용기가 결합될 때 정권의 생존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1조 달러의 미국 투자와 군사 주도는 이 결과가 우연에 맡겨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란은 내부에서 붕괴되거나 외부에서 파괴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현재 정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게 역사는 이제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측정됩니다. 정권의 정당성은 지도자의 용기만큼 강하다. 오늘 하메네이는 자신의 국민을 직시하기보다는 콘크리트 벽 뒤에 숨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겁함은 45년간의 폭정 제국의 마지막 못을 박는 것입니다. 미국 함대가 지평선에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는 부적절하고 러시아는 이미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며 자유의 미사일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 테헤란 상공에서 들릴 소리는 전쟁의 소음이 아니라 새로운 이란의 탄생 고통이 될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그들의 피난처에서 떨고 있는 동안 역사는 용감한 자들의 편에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